네, 오늘 짱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59분 59초, 이제 막 3시 오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이 좀 밋밋했습니다. 양시장이 상승과 흐름을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마감 시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마감 시황을 먼저 짚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꽤나 많이 줄였습니다. 2.47포인트가 빠지면서 1917.64포인트로 양호하게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요, 외국인이 한 983억 원 사들였군요. 10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오늘 기관이 꽤나 많이 매다 팔면서 우리 증시를 좀 누르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1.69포인트 상승으로 550.48포인트 상승이죠. 네, 외국인 역시 200억대의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내다 팔았고요. 원달러 환율 2.25원이 올랐습니다. 1115.8원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한 전망 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나 잭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우려감이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지, 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 관련된 지표 호조가 과연 유동성 축소와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여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쪽으로 시각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유럽의 8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증시에 있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유럽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소비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나라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이익 개선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언급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 흐름만 보더라도 좀 밋밋하고 지루한 양상입니다. 당분간 우리 증시의 박스권을 예상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단기 주도 업종군들은 간혹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을 이끌 만한 대세 상승에 대한 업종군들이 없는 상황인 만큼 박스권 움직임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앞서 말씀드렸던 FOMC 회의라든가 잭슨 회의 경까지 연설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비슷한 움직임이 이번 한 주 계속적으로 증시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로 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보다는 사실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비교적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적극적인 매수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시장을 이끌 만한 매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역시나 박스권 움직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차군단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고 또 자동차 업종까지도 주반에 좀 강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전차군단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하자면은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 부품주까지도 매개체가 확산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으로 얼마만큼 매수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박스권 상승 돌파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이탈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89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89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높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격대 부분에서는 저점 매수로 활용하는 자금들이 또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1900포인트 공방을 놓고 계속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큽니다.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긴 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사람의 인명이 걸린 일이라서요. 자, 근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정유화학주가 상당 부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20주 정전 불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가 급등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론 우리 시장 그리고 더 좋게 말하면은 정유화학 업종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처럼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이끌고 또 그러한 실적이 이쁨에 따라 갖고 주가 상승이 무조건 견인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러한 모멘텀을 믿고 투자하기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화학 업종을 접근하실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정유주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정유화학 업종이지만은 신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점 현실적으로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혹은 정유화학 업종 내 전방 사업에 있어서 부진했던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었고 또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던 종목군 중에서 금호석유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사업에 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LG 화학이라든가 다른 효성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이지만은 다른 사업군에 있어서 다른 연결과 관련된 사업군에 있어서의 신사업 모멘텀이 상승이 되면서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종 접근하실 때에는 이러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정전 불안 같은 경우에도 급속도로 해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에 대한 압박감 나올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동성으로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원자재 관련된 시장은 단기 급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 큰 비중을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접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미국 일정, FOMC 의사록 공개, 또 잭슨홀 미팅 등등이 그것입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윤곽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양쪽 하나 9월 축소설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방향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간에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심리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우려가 높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하락 가능성은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 위주로 IT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점 매수 활용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조선운이라든가 그리고 철강 금속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감이 커질 때 같은 경우는 손절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비롯한 국내 전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 출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밀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 4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돌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우려감은 전기전자 업종 간의 크게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들 이러한 이슈에 따라 갖고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강한 매수 관점된 전략으로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진짜 박스포 하다 이탈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은 약간은 유효할 수 있다는 거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집중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듣고 분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고 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짜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고 또
그러한 기대치에 부합하는 종목 위주로 있어서 하반기 기대감도 큰 종목 위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서 포트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엔 대표적인 종목 SK 하이닉스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디램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 가시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대규모 설비 투자와 관련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 폭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들어갔고 실적 회복세가 가장 SK 하이닉스 하반기에도 그런 가파른 성장 흐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트 15% 이내에 잡으시는 전략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먼저 시장 대비 선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회복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높은 가격대 3만 2, 3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도 더욱더 가파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시점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포트 구성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심기원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보다 상세히 분석을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과 업종별 특징은 각각 어떠했습니까? 예,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양봉으로 코스닥은 좀 음봉 마무리였지만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 코스피는 양봉으로 좀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코스피는 소폭 약보합 정도 하락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무엇보다 특징적인 거는 양시장 모두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억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코스닥 쪽 시장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코스피도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가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FOMC 의사록 부분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에 대한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직전 고점 부위를 돌파되고 나서 매수의 포인트를 준 이후로 그 부분을 잘 또 지지를 해주고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이 장기 이평선에 한번 일전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상당히 좀 쉽게 뚫기는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요. 현재 그 구간을 좀 뚫어주기 위한 어떤 힘을 모으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들의 매수도 상당히 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 상승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방으로 만약에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1950포인트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또 현금화 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소재산업재 종목이라든가 조선업종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상당히 흐름이 견조하고 좋은 흐름인데 이제 신규 매수자의 관점, 그러한 위치에서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유자들 같은 경우 저점에서 매수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은 그러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수에 연관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한 1950포인트 정도의 근접 시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현금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 포인트, 적극적인 매수의 구간은 1900포인트 이하 부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의 매수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하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아직까지 지금 최근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는 흐름입니다만 오늘도 550포인트 지켜주면서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닥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흐름, 오늘 같은 경우도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활발했습니다. 코스닥 쪽에 그러한 흐름들은 코스닥 쪽의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이 활발하다 보니까 여타의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은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전기전자 쪽으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됐죠. 삼성 SDI가 다시 한번 50주 신고가 형성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었고요. 기관에서 다만 전기전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한 부분은 외인들의 매수는 좀 유입이
된 걸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수 장비에 대한 매수가 외인 기관에서 동반해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매수도 있었지만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특히 좀 강했던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금속 쪽에 대한 매수도 오늘 외인 기관에서 동반해서 특히 외인 쪽에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라는 종목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기관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인들은 일부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수창고라든가 금융 쪽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외인들의 이 코스피 쪽의 민감주 쪽에 대한 매수는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합니다만 지수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지금도 종목별로에 좀 집중을 하면서 다만 민감주 중에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패턴 중에서 각 업종의 대표주 중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된 200일선, 즉 20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된 그 과정을 거친 종목들이죠. 조선업종의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의 종목에도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서 차트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들이라면요? 오늘 특징주로는 첫 번째로 삼성 SDI, 그리고 두 번째 삼성중공업, 코스닥의 KG 이니시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많이 부각이 되고 주목이 됐었고 일전에 언급도 한번 됐던 종목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성장성으로 지난달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한 2개월 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다시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한 달 동안의 이 박스권의 흐름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돌파해주는 신고가 형성을 하면서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적인 부분을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한 걸로 판단이 듭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이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정책이 좀 변환된다. 공급적인 부분에서 공급을 늘리고 이런 부분은 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방향적인 부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ESM,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에너지 관리 그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부분들 다 실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영국과도 그런 실제적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 번에 50주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설치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성패에 좀 좌우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은 외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기관의 매도 일부 좀 차익 매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강한 어떤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부분은 좀 전에서 이제 차트를 봤다시피 이러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을 거치고 또 상승 이후에 횡보 구간을 거치고 이러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전에 이제 제가 삼성 SDI는 월봉상에서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월봉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 이 부분을 벗겨낸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당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징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특징 종목은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도 좀 언급이 됐던 조선업종에 해당이 된 종목이죠.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물론 한 달 동안은 어떤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38,000원, 4만 원 이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전히 뭐 그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4만 원을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또 추가적인 그런 좀 전에 삼성 SDI처럼 그 상반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선박 가격 상승이라든가 LNG 쪽에서의 성장의 스토리라든가 선박의 금융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기적인 민감주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이죠. 200일선을 돌파되고 안착된 종목들 이러한 섹터들은 우리가 민감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중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KG 이니시스입니다. 바로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오늘 52주 신고가 형성을 했죠.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한 3개월 이상을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뚫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거래도 상당히 오늘 강하게 유입이 좀 됐고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자결제 부분을 항상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뭐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지는 한 달 이상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성장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이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오늘 표현을 좀 해준 모습이고요. 이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고정비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 상승에 대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부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월봉상에서 봐도 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 3개월 정도의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또 영역 가격선으로 들어서는 2만 원 이상의 가격선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신규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기관의 이러한 차익 매물은 좀 일부 나왔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전기전자 쪽의 삼성 SDI와 조선의 삼성중공업 그리고 코스닥 종목의 성장성이 있는 전자결제 종목인 KG 이니시스 이렇게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삼성 SDI와 중공업 그리고 KG 이니시스를 특징주로 꼽아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장의 성공장에 성공적인 대응을 해야죠. 자,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와 정동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께서는 지수 혼조 속의 종목별 흐름 전개를 예상하셨고요.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을 주목하자고 합니다. 종목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정동훈 전문가께서는 9월 FOMC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을 악재가 반영된 바닥권 종목에 대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종목 테크윙입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 정재훈 멘토님께 듣겠습니다. 예, 금일 일단 약밥세에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견조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기관 쪽에서 함께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일단 탄력적으로 지수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 SDI나 효성 이런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장기간에 좀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점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로 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업종별로 순환해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금융
대응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최근에 반등의 흐름들에서 좀 상당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경기 민감 섹터들 위주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IT나 이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은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반된 이런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주체, 즉 매매를 했을 때는 어느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매수의 주체가 매도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이라든가 서울반도체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섹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이번 주 내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순환이 돌게 된다면 업종별, 즉 섹터별로 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 쪽에서 현물을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일단 매수를 해주는지 혹은 매도를 해주는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동훈 전문가님, 9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하시는데요. 예,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기관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26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발목을 좀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러한 기관의 매매 패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구 전략에 가장 민감한 시장은 이머징 국가입니다. 출구 전략이 뭐 가시화되는 뭐 9월 이전에 최근에 뭐 이머징 국가가 뭐 선진국보다 글로벌 펀드 자금이 유출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불안감이 지속되는 9월 FOMC 이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펀드 자금도 예전에는 2000선 부근에서 매도가 환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1930, 1950선에서 국내 펀드 자금이 주식형 펀드 자금이 환매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9월 FOMC 이전까지는 국내 기관에서 보수적으로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인이 좀 매수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내 지수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1900선을 이제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도 언제 다 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9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9월 FOMC에 뭐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부진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미국과 일본으로 좀 집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말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중국이나 유럽, 특히 중국 중에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호전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자금 자체가 선진 시장이 아닌 이제 신흥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9월 FOMC 이전까지는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후에는 글로벌 펀드 자금 자체가 이머징 국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제거 후에 국내 시장도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매에 가담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매에 가담을 하자 시기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요? 예, 최근에 지수는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개별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매수 주체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 혹은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기관 쪽에서 선호하는 종목군들인가 아니면 외국인 쪽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인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구축을 한 이후에는 투자 관점 혹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을 때 매수를 해주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2차 전지 섹터라든가 IT 부품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주 섹터 주 후반권여까지는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지고 난 이후에 재차 이제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순환 상승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가두리에 좀 가둬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상승을 해준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면 최근의 시장 흐름들은 61선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안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좀 안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악재가 반영돼서 이제 바닥권으로 근접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두자고도 하시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월 이벤트를 앞두고는 역시나 차익 매물을 조금은 경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6월부터 가시화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내성은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는데 아무래도 차기 후보 FED 차기 의장 후보 자체가 지금 월가에서는 옐런 후보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정권에서 지금 서머스 후보를 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월가에서 판단하기로는 서머스 후보가 우리 생각보단 조금 더 극매파적인 인물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서머스 후보가 차기 의장이 된다면 시장에 또 다른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재료가 노출된 종목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나오기 마련인데 그에 따라서 큰 시장의 충격과 아무래도 차익 매물을 조금 경계하면서 이제 바닥권 종목을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뭐 효성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재료 노출 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오히려 급락하는 사태를 맞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신진 SM이나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이 제한적인 바닥권 종목을 담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선정법에 부합되는 이제 종목들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죠?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좀 큰 폭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역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 중점을 좀 맞춰서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적으로 의무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12년도에 약 2,200억에서 2017년도에는 3조 5천억 규모로 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정부에 대한 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힘입어서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기차에 대한 관련 이슈와 좀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MW에서 이제 전기차가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가 되게 된다면 완성차 업체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좀 출시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대로 보게 된다면 내년 이후입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때야 돼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쪽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좀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 혹은 트렌드에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상승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추격적인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에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굵직굵직하게 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에 상당 부분 좀 매수를 진행을 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큰 물량의 매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일정 부분은 포트에 좀 담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매물 수하를 과정을 거치는, 즉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 윗자리대에서 매수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추격성 매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매수 포인트를 15,800원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15,000원 정도까지 좀 밴드 범위를 좀 넓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부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손절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손절가는 14,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저점을 이탈할 줄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의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될 것인데요. 그 자리대가 약 14,500원 정도입니다. 그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추세적인 방향성은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전 고점 부분입니다. 최근에 형성된 고점이죠. 18,000원을 좀 제시를 해서 일단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차 관련 이슈를 갖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스 첫 번째 추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 테크윙 듣겠습니다. 테크윙은 이제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서 이제 핸들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핸들러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테스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 분류하는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마켓시어가 아무래도 50%, 60%로 전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투자 포인트는 이제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 세계 1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를 가늠하는 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일명 해바라기 기업과는 달리 매출처가 이제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역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는 테크윙 자체가 해자를 갖고 있는 안정적으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로 뭐 엘피다, 마이크론, 뭐 도시바 등이 있는데 1, 2년 전에 감산과 그리고 파산 사태를 겪었던 엘피다와 그리고 도시바가 이제 감산과 파산 사태를 모두 끝내고 경영 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경영 정상화에 따른 투자가 조금은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것은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에 가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은 메모리 핸들러보다 약 3배 이상 큽니다. 연간 규모로 치면 약 8천억 원 규모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연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 조금은 작다 싶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메모리 핸들러 부분만 진출했다가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큰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테크윙의 주가가 좀 재조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핸들러 분야에서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가 좀 고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미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 이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비메모리 핸들러 분야에도 좀 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2012년 말부터 고객사로 이제 데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연말 수준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비메모리 매출이 조금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메모리 매출은 없었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해 온 게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사는 상반기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약 6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순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는 처분 손실이 아닌 이제 평가 손실입니다. 한마디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을 한다면 다시 환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평가 기준을 보니까 환율이 1142원보다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3분기부터 다시 환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10원대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유지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3분기 말에는 30억 원이 다시 환입되면서 영업이익보다 이제 순이익이 더 높게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온 게 3분기 세대 성수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동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3분기가 가장 성수기였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이제 3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2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순이익은 제가 전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따라서 환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면 영업이익보다 이제 순이익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세, 기간의 매도세로 8,500원부터 이제 5,800원까지 좀 급락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제 5,000원 부근이 저점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연기금이 매도가 아닌 매수로 이렇게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닥 다지기를 한 후에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최소한 6,5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8,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살펴보면 8,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수직선상으로 이제 5,800원까지 좀 급락한 상태를 맞이했는데, 연기금의 기간의 매도 때문에 매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의 기간의 매도는 어느 정도 다출해되었고 이제는 매도가 나올 물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5,9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200일 이평선 부근인 6,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크인과 일진 머티리얼스 두 종목에 대한 추천 들었습니다. 에이어스도 해야겠죠. 세코닉스가 좀 하락세입니다. 예, 제 손절가를 22,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종가로 22,400원 손절이 좀 됐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IT 부품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성장성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카메라 모듈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기관 쪽에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다시 또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2만원대에서 25,000원대에 좀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재차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당장 일단 오늘 4% 거의 5%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24,000원대 위로는 한 번쯤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대에서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군들 일단 교체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에 대한 원칙 말씀하셨고요. 자, 코렌 역시 손절가 터치입니다. 예, 코렌 같은 경우는 지난 장에 아무래도 지난주에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량 매물을 일주일 동안 출회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IT 스마트폰 부품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손절가를 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77억 원이 나왔습니다. 2012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원 벽을 깨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렌의 투자자들이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2분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이어지냐 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2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꾸준히 이어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진 못하지만 3분기에도 이와 비슷한 실적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고가 폰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가장 부품 중에서 가장 쇼티지인 부품이 카메라 렌즈 단입니다. 뭐 카메라 모듈 또한 쇼티지 상태를 나오고 있지만 카메라 렌즈는 정말 가장 큰 쇼티지 상태를 겪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코렌 뭐 디지털 옵틱 같은 카메라 렌즈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렌 같은 경우는 3분기나 4분기에 2분기보다 실적이 조금은 꺾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올해나 내년 PR을 봤을 때 5배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단기 저항을 주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코렌에 대한 2분기 실적 의문을 해소하면서 3분기부터는 다시 재차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손절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수익이 날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대응 전략 AS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재훈 멘토, 정동훈 전문가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